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오늘 상승했지만 다우지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25% 약세를 보인 다우지수고요. AI 반도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빠졌습니다. 1.16% 하락한 나스닥이고요. S&P 500도 0.45% 하락하면서 이중 악재를 맞은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오늘 유가가 반응을 했는데요. WTI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동반 상승했고요.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72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삼성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심은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AI 반도체주가 삼성전자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기대치에 급락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 2분기 잠정 영업이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1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매출 171조 원으로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죠. 이 정도 실적으로도 AI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왔는데요. 반도체가 무너진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호실적, 시장의 기대는 넘었지만 초대형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고점론, 이 가격 상승이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고요. 올해 급등한 AI와 메모리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 딥시크 이슈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체 AI 추론용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를 키우면서 이쪽으로 투심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메모리 업황의 고점 가능성에 AI 투자 지속성 우려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종목별로 한번 반응을 살펴보시죠. 일단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인텔을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낙폭을 줄여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의 강세도 두드러졌고 에너지주와 헬스케어 쪽으로도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만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AI 대형 플랫폼으로는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변수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7월 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에서 메모리 사업부의 수익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10일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을지 해외 투자자의 수요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실제 메모리 수요와 실적으로 이어질지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빅테크 AI 투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국제 유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상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47개국 연합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등급을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상선 3척이 피격됐다면서 극도의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 제재를 재개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확대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WTI와 브렌트 동반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는데요. 금리와 달러가 동반 상승했고 에너지주는 유가의 급등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보실 포인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지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미국과 이란의 대응과 휴전이 유지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WTI가 70달러 선, 브렌트유가 75달러 선 이상에서 안착할지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오늘의 유가 상승이 결국 미국의 물가와 연준의 금리 전망에 미칠 영향이 중요해지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나스닥 100에 편입된 스페이스X 기대와 다르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뉴욕 증시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고 난 후 한국의 많은 증권사에서는 뇌동 매매를 하지 말자라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해야 할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충당금을 포함하고도 영업이익 89조 원대였고 P와 Q가 모두 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상승하는 시기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세론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쪽이 흔들린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렸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0.7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 옆에 보이는 AMD,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4%, 9%, 6%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 사실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세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편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진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팔고 싶은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팔 이유가 있느냐가 결국에는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5%대 상승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보시다시피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서도 팔란티어의 주가가 1%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에 첫 민간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7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용히 상승 탄력을 받아오고 있는 기업이고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쪽으로 오히려 고개를 틀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쪽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램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 하락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샌디스크의 주가도 7%대 하락세.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MD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 사실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한 날에는 나스닥이 1, 2% 오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날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날도 함께 이렇게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다 보니 사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메타와 같은 기업도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리고 텔레콤 3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버라이전 1.2%대 상승, T모바일 2.4%대 상승 그리고 컴캐스트와 같은 기업들도 강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내렸던 이유는 캐터필러 때문이었습니다. 캐터필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4% 가깝게 장중에 하락세 나왔고요. 결국에 마감에는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카이캐치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가 일제히 내리면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 대표적인 중장비 기업 캐터필러의 주가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0.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천 개의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월마트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이목의 중심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0.8%대 상승 그리고 이렇게 월마트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소비재 쪽, 방어제 쪽에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P&G 2.3%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음식료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함께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실적만 두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다 괜찮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에서 100조 원대까지 보고 있긴 했는데 충당금을 포함해서 89조 원대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은 서프라이즈였지만은 이 겉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100조 원대를 봤는데 이 앞자리가 8자네라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매도세가 아주 강력하게 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단순히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을 보고 약간의 좀 실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4.7%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많은 것을 흔드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6년 들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의 협력 확대 소식은 이번 해 들어서 연이어서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충격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오늘 나스닥 100 편입 첫날이었는데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7% 가깝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하락폭이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월가의 대체적인 투자 의견은 매수였습니다. 스트롱 바이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업 모두 다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기업을 특징주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대변해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고 가시죠. 오늘은 CNBC에서 2명의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CNBC도 관련된 투자 의견을 함께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느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예상치를 나오는 것을 넘어서 뭔가 그 다음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는 잠정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시장에서 약간 간과한 듯하고요. 7월 30일에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뭔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구간에는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엔 스페이스X가 나오는데요. 스페이스X의 하락은 시장의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을 줄이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름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좀 줄이려는 그러한 어떤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스페이스X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투자자라면 사실 지금쯤은 약간 비중을 축소할 만한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AI 내러티브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